평소에 계속 네. 나를 기소해라, 해라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는데 네. 진짜 기소했어요 검찰이. 뭐 안 할 수는 없죠. 11개월 수사하고 기소를 안 하면 자기들 수사한 거 자체를 완전히 부정당하니까 당연히 기소를 뭐 해야겠죠. 근데 왜 분리 기소를 했잖아요. 뉴스타파를 먼저 하고 그렇죠. 저와 허재영 기자를 뒤에 하고 네. 또 뉴스버스 이진동 기자는 기소조차도 못했어요. 네. 그러니까 이제 한마디로 이제 엉망진창 수사. 네. 수사 사실 11개월이나 할 수사는 아니잖아요. 국기문란 사건이라고 규정을 하고 뭐 사형에 처해야 될 중대 범죄라고 규정했는데 우리가 이제 내란에 준하는 국기문란을 11개월 동안 수사하진 않죠. 그리고 구속영장 청구도 못했죠. 굉장히 한심한데 사실 근데 수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굉장히 그 활동이 많이 위축돼요. 실제로. 그럼요. 왜냐하면 취재원들 입장에서도 저희한테 쉽게 전화를 못 합니다. 그렇죠, 그렇죠. 네. 실제로 지금 저희와 연락했던 분들, 저에게 문자 한 통 보냈던 분들 전부 다 통신 이용자 정보 검찰이 가져가서 문자 보냈잖아요. 조회했다는 문자를 보냈는데 이번에 이제 통신 이용자 정보 조회 문자는 검찰이 1월달에 했던 것, 그 두 차례 했던 거 그거에 대한 것이고 그 작년, 그러니까 올해 1월 전에 작년 12월까지 했던 거는 그런 문자조차 주지를 않았어요. 작년에 보니까 저는 4번을 더 했더라고요. 그리고 저희 김용진 뉴스타파 대표는 무려 7번을 조회를 했고요. 그러니까 뭐 수시로 계속 저희의 통신 내용이나 뭐 통신 기록 이런 것들을 들여다보고 싶었겠죠. 실제로 들여다보고. 근데 이게 뭐 여당에서 국기문란 사건이다라고 하면 했는데 사실 정작 검찰은 구속영장은 청구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요. 네. 희대의 대선 개입 정치 공작 이게 대통령실의 멘트였어요. 대통령실 멘트인데 구속영장 청구를 못 하더라고요. 저희는 구속영장 청구하라고 한 거죠. 왜냐하면 다퉈보겠다는 것이고 그랬는데 사실은 명예훼손 사건의 피해자는 단 한 명이죠. 윤석열 대통령 한 명이에요. 그 한 명을 위해서 지금 몇 명이 수사를 받았냐면 저희 이 사건의 피의자와 참고인이 100명이 넘습니다. 100명이 넘어요? 네, 100명이 넘어요. 윤석열 대통령 한 사람의 명예훼손을 수사한답시고 거의 1년 가까이 100명이 넘는 참고인과 피의자를 만들어서 압수수색을 하고 출국 금지를 하고 통신 조회를 한 거죠. 아니 대선 후보는 당연히 언론의 검증 대상이고 그다음에 뭐 대통령에 당선돼도 되면 더 이제 검증의 대상이지 않습니까? 사실은 언론이라고 하는 게 권력 감시가 제1의 역할이고 하기 때문에 더욱 그런데 그러면 뭐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않은 것은 혐의 입증에 자신이 없었던 걸까요? 실제로 그런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재판에 넘기고 공소장이라는 걸 보내잖아요. 그리고 저희가 이제 뉴스타파에 대한 공소장, 저에 대한 공소장 내용을 봤는데 처음에 자기들이 상상했던 것과 수사 내용이 너무 다르고, 그러니까 자기들이 봤을 때도 제가 볼 때는 그래도 반부패 수사부의 특수부 검사들이 나름 검찰에서 엘리트들이라고 하는데 굉장히 자괴감에 빠져 있지 않았을까? 왜냐하면 증거를 못 찾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뉴스버스 이진동 기자는 기소를 못한 거죠. 이진동 기자 같은 경우는 조우영 대장동 브로커 조우영에 대한 경찰 수사 기록을 가지고 기사를 썼는데 그러니까 사실은 어떤 근거 있는 증거를 가지고 기사를 썼는데 그걸 가지고 뭐 뒤에서 김만배가 조종을 했다는 둥 이진동과 통화를 해서 김만배가 배후에 있었다는 둥 윤석열 후보에게 뭐 대장동 범죄를 뒤집어 씌우려고 했다는 둥 이렇게 시작해서 압수까지 했잖아요. 근데 정반대죠. 제가 알기로는 이진동 기자 같은 경우는 김만배가 이제 개인적으로는 아는 모양이에요. 아는 모양인데 김만배가 이진동에 대해서 청탁을 한 게 아니고 뭐 기사를 써달라고 뭐 돈을 주면서 한 게 아니고 그 반대죠. 쟤한테는 아무 말도 하면 안 돼. 쟤는 뭐 말만 하면 그냥 지 맘대로 기사 쓰기 때문에 김만배 워딩이래요 이게. 그러니까 수사를 정작 해보니까 김만배가 이진동을 뒤에서 배후 조종한 게 아니고 오히려 이진동 쟤한테는 어떤 얘기만 하면 안 돼. 지 맘대로 기사 써버려. 쟤한테는 내가 입 조심해야 돼.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아니 진짜로 반부패부 검사들이 자괴감에 빠질 만했겠는데요. 만약에 그런 정도의 막다른 골목이면 네, 그런 게 굉장히 많고 뭐 사실은 이제 처음에 뭐 이재명이 배후에 있을 것이다. 김만배가 민주당과 결탁해서 뭐 저나 뭐 다른 언론사에 기사를 쓰도록 배후 그리고 윤석열에게 대장동 범죄 뭐 배후인 것처럼 뒤집어 씌우려고 했다라는 것인데.
그런 게 하나도 나오질 않았죠.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좀 안타깝기도 하고. 네. 근데 오히려 이제 잘 된 게 지금 재판은 이제 윤석열 재판이 됐다. 윤석열의 범죄, 윤석열 대통령이 2011년 대검 중수부의 주인 검사, 부산저축은행 수사의 주인 검사로 있을 때 대장동 브로커를 범죄 혐의점을 알고도 봐줬느냐 안 봐줬느냐 이게 쟁점이 됐어요. 지금 재판이. 그렇죠. 그러니까 명예훼손, 명예훼손이 되려면 그게 허위사실인지 아닌지 가려야 그렇죠. 되는데 제가 볼 때는 그건 허위사실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잘 됐다. 저희가 여태까지 취재로만 했기 때문에 자료의 그 접근 검찰이 다 갖고 있잖아요. 한계가 있었는데 재판을 하면 저희가 사실조회 신청을 해서 그 검찰의 자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근데 그 검찰의 자료가 저희 손에 들어오는 순간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이 주인 검사 진짜 어떤 일이 있었는지 만약에 판결로서 그때 당시 윤석열 주인 검사가 조용 봐줬네, 봐준 정황 사실들이 너무 많다, 충분히 그래서 그런 의혹 제기를 할 만하다는 판결이 나오면 윤석열 대통령은 정치적인 책임을 져야 됩니다. 당연히 져야죠. 네. 그거는 제 생각에는 그게 만약 그렇게 나온다면 윤석열 대통령은 그 자리에서 내려와야 됩니다. 그것 때문에 지금 아무 말도 못 하는 거예요. 자기가 지금 저희 명예훼손 사건이니까 명예훼손 사건은 반의사 처벌 불벌죄라고 그렇죠.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피해를 입은 사람이 처벌하지 말아주세요 하면 그 처벌을 못 하고 재판에 넘기지도 못하는데 지금 재판이 막 시작되고 있는데 윤석열 대통령은 지금 피해 의사, 내가 얘들에 대한 처벌 의사를 밝히지를 않고 있어요. 지금까지. 그 왜 그럴까요? 그 잔머리 굴리는 거죠. 잔머리 굴리는 거. 자기가 딱 봤을 때 재판이 자기한테 불리하게 돌아간다. 그러면 그때서야 이제 처벌하지 말아달라고 하면 그럼 재판이 멈추게 돼 있습니다. 지금 법이 그래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어떤 카드, 조커 카드를 갖고 있다는 그 처벌 의사를 마치 조커 카드처럼 쓰려고 하는데 이 재판이 진행이 되면 저는 반드시 그 부산저축은행 사건의 내막이 드러날 것이고 그렇게 돼서 만약에 저희의 보도가 허위 보도가 아니라 진실 보도였다는 게 드러나면 윤 대통령은 본인의 그 처벌 의사 뭐 관계없이 정치적인 책임을 지시고 제 생각엔 그 자리에서 내려와야 돼요. 지금 언론사 몇 개 언론, 5개 언론사에 대해서 대대적인 압수수색을 하고 뭐 통신 조회를 하고 수만 명의 통신 조회를 하고 난리가 났는데 처벌 의사 표시도 안 하고 지난 5월인가요? 그 이재명 대표와 윤 대통령 만나 첫 영수회담 했을 때 자기 그 사건에 대해서 보고받지 못해서 잘 모른다는 식으로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자기가 피해자인 사건 자기가 모른다는 게 이게 말이 됩니까? 굉장히 일상화된 거짓말이다. 네. 근데 그 진짜로 윤석열 대통령이 처벌 의사를 그러니까 공개적으로 뭐 밝힌 적은 없죠. 네. 근데 그러면 검찰은 어쨌든 확인할 의무는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노력은 했을까요? 김건희에 대한 수사나 윤석열의 명예훼손 사건 수사나 이게 진짜 국민들이 자괴감을 느끼는 거 아닌가요? 야, 이거 대한민국이 진짜 민주주의 공화국이 맞냐? 모든 국민은 법 앞에서 평등하다는 헌법이 있는데 그 헌법대로 헌법이 지켜지고 있나라는 의구심을 들게 하잖아요. 지금 최근에 김건희 디올백 사건 무혐의 종결 처리하고 지금 저희 사건에 대해서도 대통령이 피해자인데 사실은 어떻게 하냐면 수사기관에서 그 피해자를 불러다 진술을 받아야 됩니다. 피해자의 진술을 받아서 그 진술 조서를 꾸미는 과정에서 피해 의사를 확인하게 돼 있는 거거든요. 그게 단순히 윤석열 대통령이라고 해서 검찰은 대통령한테 물어보지조차 못하는 경로할까봐 못 물어보겠죠. 야, 다 아는 걸 왜 물어봐? 뭐 이럴 수도 있잖아요. 그걸 왜 물어보냐? 경로할까봐. 저는 그렇거든요. 이게 중요하네. 뭐만 얘기하면 뭐 화를 낸다고 하니 두려운 거죠. 그런 것들이. 그러니까 정상적인 그게 아무리 검사를 대통령이 임명한다 하더라도 법 앞에서 그게 대통령이든 아니면 그냥 일반 시민이든 간에 법은 똑같이 적용돼야 우리나라가 민주주의 공화국인 것이지 지금 우리의 행태를 보면 나라 꼴 돌아가는 거 보면 이건 민주주의 공화국이 아니죠. 이 공산주의 국가랑 뭐가 다릅니까? 아니, 예전에 뭐 노회찬 의원께서 그런 얘기 했잖아요. 법은 모든 국민에게 평등해야 되는데 아니 우리는 그렇게 배워요. 학교에서. 만 명에게만 평등하다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학교에서 초등학교, 중학교 그렇게 배우잖아요. 교과서 적어도 헌법이란 거를 지켜야 되고 헌법을 못 지키면 탄핵당하고 물러나게 돼 있고 박근혜 대통령 그래서 내려왔잖아요. 탄핵당해서. 지금 저는 이 헌법이 많이 무시되고 유린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특히 대통령 본인과 자기 부인에 관련된 사건에서 김건희 특검에 대해서 대통령이 그렇게 거부를 막 반복해서 할 수 있습니까? 사실 거부권 행사를. 네. 자기는 이해관계자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그러니까 원래 그게 이제 재판이나 이런 경우는 사실 이제 담당 판사 기피 신청을 할 수가 있는데 이거는 이제
대통령이 어떻게 하지도 못하고. 근데 저는 솔직히 이것 자체는 저는 아예 기소가 불가능하다고 봤어요. 왜냐하면 이거는 범죄 혐의를 구성할 수도 없고 충족이 전혀 거의 안 되기 때문에 저는 기소 안 하고 적당하게 마지막에 그냥 뭐 용산에서 대통령이 뭐 굳이 그 처벌할 필요가 있느냐, 언론의 자유를 위해서라도 뭐 처벌하지 않는 게 맞지 않느냐라는 의사를 간접적으로 피해와서 뭐 수사를 그렇게 마무리한다라든지 네. 그런 식으로 끝낼 줄 알았거든요. 근데 결국은 다 했어요. 근데 이제 저희가 잘 알아야 되는 게 지금 집권 2년이 넘었잖아요. 집권 한 2년 4개월 됐나요? 저는 무슨 생각을 하냐면 그런 우리의 일반적인 사람들의 합리적인 상식을 벗어난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상식선에서 이 정부의 뭐 아니면 정권의 하는 행태를 이해하려고 하면 안 돼요. 말씀하신 거는 일반적인 정상적인 사람의 사고 방식에서 나올 수 있는 건데 제가 볼 땐 정상이 아닙니다. 지금 이 정권이 정상적인 정권이 아니다. 상식 그리고 공정과 상식이라는 게 대선 때 캐치프레이즈였단 말이에요. 그 윤석열 후보의. 저는 그 반대라고 생각해요. 불공정과 몰상식에 지금 정권 통치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건데 그건 우리가 다 느끼고 있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답답하고 지금 지지율은 보니까 어떤 여론조사에서는 20%대로까지 나오던데 그렇다면 사실은 국민에게 사과를 해야죠. 자기가 그렇게 불신을 받는 것에 대해서 신임을 못 받는 것에 대해서 예전에 노무현 대통령은 재신임 투표도 하려고 하지 않았었습니까? 제 기억에. 뭐 대연정을 제안하고 뭐 그게 안 그렇게까지 받아지면, 했잖아요. 네, 그렇죠. 네. 그렇게까지 노력을 했잖아요. 노무현 대통령. 근데 이분은 우리가 생각하는 세상과 사고 방식이 아닌 것 같아요.